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봐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용궁랩의 용궁입니다. 자, 휴가철이 곧 다가왔습니다 여러분. 그러면은 저희 물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. 휴가 기간에 수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, 그런 걱정 때문에 휴가를 가도 막 걱정 때문에 휴가를 못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는, 적어도 우리가 휴가를 갈 때 좀 편하게 놀기 위해서 수조를 어떤 식으로 사전에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자, 우리가 보통 휴가를 즐긴다고 하면은 다들 얼마나 즐기시나요? 보통 한 1박 2일에서 한 2박 3일 이 정도 즐기는 것 같은데, 뭐 길게 가시는 분들은 뭐 물론 길겠다마는, 제가 아는 평균적으로 수조가 있는 그런 분들은 보통 길어야 3박 4일이 채 넘지 않더라고요. 자, 아무튼 이 짧은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이 친구들을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바로 미리미리 컨디션을 올려주기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뭐 시중에 판매를 많이 하죠. 실제로 뭐 종합 비타민제 있고요, 뭐 간장제 있고요, 뭐 생균제 있고, 뭐 여러가지 영양제들이 실제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.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휴가 가기 한 일주일, 2주 전서부터 미리 사료에 버무려 가지고 이제 먹여갖고 이제 이 녀석들의 컨디션을 이제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저희가 흔히 휴가를 떠나는 시기가 보통 흔히 8월 정도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8월이 또 무슨 계절이냐, 엄청 푹푹 찝니다.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도 히터를 빼는 시기예요. 자, 지금 제 수조가 히터가 없는 수조거든요. 보면은 예, 29도 정도 됩니다. 금붕어 수조가.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흔히 간장제, 뭐 다른 말로는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하여튼 그런 간장제나 이제 아미노산 제품을 10분 활용을 해서 사료에 묻혀서 경부 투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낚시 컨텐츠 촬영한다고 이제 1박 2일씩 비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. 뭐 실제로 효과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뭐 폐사가 없으니까요.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는 사료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, 뭐 어떤 사료든 상관이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이 두 가지 사료만 급여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사료에다가 이제 제품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, 뭐 그렇게 많게 섞진 않아요. 뭐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정말 이제 손에 뽑아가지고 이제 지금 먹이는 거는 비타민제랑 그 다음에 간장제, 이 두 가지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받아오기 때문에 뭐 수산용으로 나온 이제 대용량이기도 하죠. 뭐 1kg짜리 팩, 그거 제가 그냥 하나씩 쓰는데, 뭐 그렇다고 시중에 판매하는 뭐 여러가지 시리즈 있죠. 메디신 시리즈나 뭐 여러가지 그냥 종합 비타민제 뭐 들어갔다고 하면 충분히 쓰셔도 효과는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. 아니, 첫 번째 방법으로 방금 전까지 사료를 뭐 어떻게 섞어서 줘라 이걸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또 금식이냐? 시간 순서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한 1, 2주 동안 휴가일 기준으로 한 2주 전서부터 먹이기 시작해서 1주 전까지 그렇게 먹이셨다면은, 휴가 가기 전 일주일이죠.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수질 관리와 이제 거기서 축양을 하는 거예요. 축양의 개념이란, 계속 휴가 가기 직전에도 먹이면은 휴가 가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노폐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서부터 확실히 금식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.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먹고 이제 남은 이제 응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수도 계속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계속 금식을 해서 그냥 비우기 시작하는 거죠. 뭐 우리 집 애기들은 막 굶으면 어떻게 아무튼 막 소위 말해갖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, 되게 굶기는 거에 대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, 사육자분들께서. 제가 키워봤던 어종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육식어종, 그러니까 육식어종에서 대형어종을 제외한 그냥 흔히 동네 수족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종,
구피, 뭐 라미네지, 뭐 요런 금붕어, 난주, 오란다, 코메트 막 이런 애들은요 실제로 일주일 이상 굶겨도 그런 큰 타격이 없습니다. 오히려 사육자분들이 주는 사료 패턴이 얘네한테 오히려 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과식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굶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 전서부터 금식을 시켜주시고 적어도 휴가를 가기 전 이틀, 3일은 정말 철저하게 그냥 한 끼도 주지 마셔야 돼요. 여기서 주게 되면은 남은 2, 3일, 남은 하루 이틀 동안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 싸요. 싸면 어떻게 되냐? 여과기가 커버를 해주면 좋죠. 하지만 사고는 사육자가 자리에 없을 때 발생하죠, 많이. 네, 집에 돌아오면 뒤집힌 상태로 이제 사육자분들을 반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, 3일은 확실하게 금식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적어도 휴가를 가기 하루 전에 환수를 꼭 해주세요. 환수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환수를 해줘서 생기는 그 쇼크가 안 올 정도의 그 범위 있잖아요. 이 범위에서 최대치로 해주세요. 이거는 개체수가 많으면 수조 안에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두자광폭에 금붕어 3마리밖에 안 들어가 있어갖고 저는 그냥 쿨하게 20리터로 2번 빼고요. 2번 다 채워 넣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까지 환수를 해주시고 가셔야 이 녀석들이 휴가를 갈 때 집에서 수조 속에서 밥을 안 먹었으니 뭐 싸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. 물고기는 자연적으로 자기 방어 기작 중 하나죠. 분비물을 점액을 내뿜습니다. 이 점액이 또 뭐냐? 결국 단백질이에요. 단백질은 뭐다? 수질을 깨트릴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 중 하나예요. 질소물이죠. 뭐 그렇기 때문에 꼭 하루 전 환수를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네 번째 방법입니다. 사육수온 범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 어종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수온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고 휴가를 가시면 되게 편해요. 제가 키워봤던 어종 중에 이런 어종이 딱 한 종이 있었어요. 찬나 블레헤리 종을 키웠었고 그 다음에 찬나 안드라오를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가 그렇게 높은 수온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, 애초에.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오피스텔 자취방인데도 이렇게 29도인데 그 당시는 단열이 돼 있지 않는 사무실에 있었어요, 수조가. 그렇다 보니까 수온이 30배럭 같은 경우는 32도를 찍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. 온실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그냥 히터만 빼도 되게 괜찮았는데 이 찬나종 같은 경우는 꼭 냉각팬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. 그러고 이제 물 엄청 채우고 그러고 갔는데 이 방법도 그렇게 아주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타 다른 온수성 어종? 온수성? 하여튼 그렇게 높은 수온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어종의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이 냉각팬을 하면은 물 증발량이 생각보다 빠릅니다. 특히 수조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빨리 없어져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냉각팬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고요. 해보니까 좀 4일을 넘어가면은 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요새는 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 IoT라고 하나요? 뭐 그 콘센트에다가 그 인터넷 단말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콘센트 꽂아가지고 이제 멀리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방 전체를 물방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휴가를 떠나기 전 사전 준비는 모두 다 마쳤어요, 저희가. 자, 그럼 이제 휴가를 떠나죠. 자, 다녀왔습니다. 멀쩡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또 안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. 그러기 때문에 약을 좀 상비약 개념의 제품들을 몇 가지 이렇게 구비를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침착하게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, 우리가 또. 근데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생제나 구충제 구매하실 때 직접 판매하는, 그러니까 즉 뭐 수산질병관리원이 될 수 있고요, 동물약국이 될 수 있고,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구매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녀왔을 때 문제가 터진다면 스트레스 최대한 덜 받고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방금은 이제 항생제나 이제 치료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,
이 녀석들이 실질적으로 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약 한 일주일 이상을 굶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친 체력이나 이런 거 대체 컨디션을 올려줄 수 있는, 저희 2주 전에 뭐 먹였었죠? 비타민이랑 간장제랑 뭐 이런 거 먹였잖아요. 똑같이 먹여주시면 됩니다. 똑같이 먹여주시면 되고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녀와서 뭐 뒤집혀 있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 하면은 대사촉진제라고, 성분은 부타포스판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, 이거를 그냥 주사약인데 주사를 하진 않고요. 주사를 하진 않고 그냥 물에 받아가지고 이제 약욕을 이제 짧게 해줘요. 한 3분 내지 5분. 뭐 이게 약이 없다면 소금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. 일부 소금욕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 기준으로 0.3%를 권해드리고 있고요. 농도는, 그 다음에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물생활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떠날 때 이 수조 걱정을 더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. 다가올 여름 휴가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비록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제 휴가는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, 뭐 똑같겠죠. 낚시 가겠죠. 뭐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용국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